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는 그 누구도 평범하게 입을 수 없는 유니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등 뒤에 새겨진 천 조각이 아닙니다. 거대한 유산의 무게입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뇌이자 절대적인 영혼이었던 앙투안 그리즈만의 번호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타노의 수만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번호를 등에 달았을 때 쏟아지는 시선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잔혹한 시험대가 됩니다. 과연 과거의 유령이 주는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대서사시를 써내려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운명의 교차로에 서 있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입니다. 기묘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앙투안 그리즈만이 터치라인 밖에서 자신이 입었던 등번호를 달고 뛰는 한 선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축구의 정점에 섰던 마스터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스탯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전광판에 찍히는 골이나 어시스트 숫자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즈만은 구조의 깊은 곳을 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봅니다. 공을 받을 때 몸의 각도가 어떻게 열려 있는지를 봅니다. 주변 동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거대한 기계가 새로운 플레이메이커를 위해 어떻게 전술을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7번은 단순히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공간을 지배하고 주변의 거친 전사들을 몇 배나 더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어내는 지휘관이어야 합니다. 이강인은 그리즈만의 복제품이 아니며 디에고 시메오네 역시 복제품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마드리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냉혹한 전술적 진화이며 그 중심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열쇠를 쥔 인물은 아시아에서 온 천재 미드필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천억 원짜리 이적 뉴스처럼 요란하진 않았지만 스페인 축구 분석가들 사이에서 조용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리가의 전문가들은 기이한 수치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장에서 가장 많이 뛸 필요도 서너 명을 제치며 화려한 드리블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왼발에 공이 닿는 순간 경기의 템포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상대 진영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는 전진 패스의 성공률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로 결정적인 패스 각도를 열어내는 효율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마드리드 언론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과연 자유로운 플레이를 즐기는 테크니션이 시메오네 특유의 숨막히는 압박과 철의 규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고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경기가 거듭될수록 이강인은 분명한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안에 천재적인 두뇌가 배치되었을 때 그 파괴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강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전술 매트릭스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경기력을 지배하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짚어내야 합니다. 첫째,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 혼자 멈춰서는 미학입니다. 일반적인 축구 관점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선수를 게으르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최상위 전술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미친 듯이 질주할 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자가 가장 영리한 플레이어입니다. 이강인이 공간을 다루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는 공을 받기 위해 내려올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전체 경기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완벽한 시야를 확보한 채 그대로 멈춰섭니다. 상대 센터백이 조급하게 전진하여 압박하려 하면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즉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각도를 좁히기 위해 이동하면 마르코스 요렌테가 탱크처럼 질주할 수 있는 광활한 공간이 열립니다. 상대 수비 라인 전체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 알렉스 바에나가 완전히 자유로운 측면으로 파고듭니다. 이강인은 스스로 혼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멈춰서서 동료들의 움직임이 상대 수비 구조를 찢어놓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는 언제 패스할지, 누가 가속할지, 누가 수비를 끌어낼지를 단 0.1초 만에 결정하는 최고의 교통정리관입니다. 둘째,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오프 더볼 침투가 만드는 심리적 덫입니다. 이것은 중계 화면이 가장 쉽게 놓치는 잔혹한 전술적 함정입니다. 단순한 관중들은 시메오네를 단지 많이 뛰는 선수, 지치지 않는 체력의 엔진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그리즈만 같은 인물이 본다면 즉시 알아챌 것입니다. 그는 공을 받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희생하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메오네의 폭발적인 스프린트는 상대 수비수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아틀레티코를 상대하는 풀백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강인이 공을 잡자마자 시메오네가 엔드라인을 향해 최고 속도로 침투합니다. 누구를 막아야 합니까? 이강인을 막으러 전진하면 당신의 등 뒤 광활한 공간으로 시메오네를 향한 치명적인 스루 패스가 꽂힙니다. 그렇다고 시메오네를 따라 뒤로 물러서면 이강인에게 왼발로 킬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2초라는 결정적인 시간이 주어집니다. 잔혹한 딜레마에 덫입니다. 이강인은 스스로 덫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메오네의 전술 시스템이 무대를 세팅해 놓으면 이강인은 인형극의 줄을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전방을 향해 열린 자세를 만드는 위치 선정입니다. 현대 축구의 가장 가혹한 규칙 중 하나는 공을 가졌다고 해서 언제나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 골대를 등진 상태로 공을 받으면 몸을 돌리는데 반 템포를 낭비하게 되고 그 짧은 틈에 상대 압박에 먹잇감이 됩니다. 이강인의 탁월함은 공이 발에 닿기 전에 이미 전방을 바라보는 오픈바디 포지션을 확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의 원터치 연계를 기막히게 활용합니다. 전방의 동료가 수비를 등지고 버텨주면 이강인은 반걸음 물러나 흘러나오는 공을 받으며 이미 상대 진영 전체를 시야에 넣습니다. 불필요한 동작도 세컨드 터치도 필요 없습니다. 단 1c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포지셔닝으로 가장 날카로운 종패스를 단숨에 찔러 넣습니다. 넷째, 엘초로 시스템을 완성하는 수비 규율과 구조적 희생입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체제에서는 공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화려한 플레이어는 단 1분도 버틸 수 없습니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는 그 누구도 수비 면제권을 가진 아티스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의 7번이 위대했던 진짜 이유는 자기 진영 페널티 박스까지 내려와 태클로 공을 뺏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그 철학을 온몸으로 흡수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렌테 같은 윙백이 높게 전진하면 이강인은 능동적으로 내려와 비어있는 공간을 커버합니다. 상대가 역습을 전개할 때면 즉시 미들블록을 형성하여 상대의 패스 루트를 질식시킵니다. 그는 전술 구조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창의성을 폭발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팀 전체의 완벽한 밸런스를 위해 언제 자신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대중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는 숨겨진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패스를 찌르기 직전 왼발로 만들어내는 미세한 정적입니다. 극심한 전방 압박을 받을 때 대부분의 미드필더는 안전하게 백패스를 하거나 서둘러 공을 방출합니다. 이강인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왼발 안쪽으로 공을 긁어 멈추며 상체를 미세하게 기울여 방향을 전환할 듯한 모션을 취합니다. 1초도 안 되는 이 미세한 멈춤은 상대 수비 라인에 치명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센터백은 판단을 내리지 못해 발이 굳어버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무게중심을 반대로 빼앗깁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 전체가 얼어붙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살을 베어내는 듯한 패스가 꽂힙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망주와 템포를 지배하는 마에스트로의 결정적 격차입니다. 레딧과 X, 라리가 커뮤니티에서는 지금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선수에게 등번호 7번을 준 아틀레티코를 향해 냉소적인 조롱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목소리는 완벽하게 사라졌고 경외감만이 가득합니다. 해외 전술 분석 포럼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그가 공간을 다루는 방식을 보라. 그것은 단순한 스피드 축구가 아니다. 상대 말들이 이강인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이다. 스페인 현지 해설진 역시 그리즈만의 이름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있지만 상대 팀들에게는 뼈아픈 현실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리즈만이 신출귀몰하게 나타나 경기를 끝내는 암살자였다면 이강인은 상대를 거미줄로 유인해 질식시키는 지휘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을 향한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상대가 전술적 준비를 미처 끝내지 못해 빈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리그가 진행될수록 상대 전력 분석관들은 더욱 잔혹한 해법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이강인이 전방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첫 터치부터 거칠게 압박할 것이며 시메오네의 침투와 요렌테, 바에나의 연계를 철저하게 봉쇄하려 들 것입니다. 진정한 월드클래스는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의 강점을 정확히 알고 무엇을 할지 뻔히 알고 있으며 두세 겹의 수비벽을 쌓아 철저히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것을 뚫어내고 파괴할 때 비로소 증명되는 법입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지치지 않는 스프린트로 길을 열어준다면, 마르코스 요렌테가 측면을 파괴하며 전진한다면, 알렉스 바에나가 마법 같은 연계를 이어가고 코케와 파블로 바리오스가 중원을 완벽히 장악하며 다비드 한츠코가 후방에서 활로를 열어준다면 이강인은 라리가를 지배할 완벽한 무대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타노의 7번은 앙투안 그리즈만을 흉내내는 그림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축구의 역사는 모조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설의 번호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서사시로 바꿀 수 있는 오만함과 재능, 담대함을 지닌 자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이강인은 횃불을 건네받았고 그 불길은 이제 모든 한계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전술의 잔혹함과 아름다움의 전율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